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급급 매도, 팔리지 않아서 미치겠다는 매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흐름이 꺾이자 매수자들이 계약 상황에서 매매가를 다운시키는가 하면 계약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자 계약금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포기하여 벌떼처럼 몰려들던 청약시장이 미분양의 무덤으로 바뀌고 있고 경쟁률은 높은데 계약을 하지 않아 미계약 단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폭락을 우려한 매수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집이 안 팔려 미치겠습니다. 매수자 계약 파기, 청약 포기 속출. 이제 한 2달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정말 답답해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토네이도가 정말 아파트 단지를 휩쓸고 갑니다. 집값이 떨어질수록 이 돈다발들이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건데 좀 급격한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연착륙이 전개가 됐으면 합니다. 계약 파기, 미계약 급증, 영끌 매수한 사람들이 곧바로 매도. 바로 이게 특징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건데 보실래요? 자, 계약 파기까지 급등했던 수도권 집값 왜 일어나? 이코노믹 리뷰. 자, 집값 하락, 불안, 극심 때문에 그러는데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매수자 계약 파기, 수십 대 1의 분양이 미계약으로 돼버린다든가, 영끌, 고가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아예 초기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매도. 보시면 매수자 계약 파기, 집값이 계약금보다 하락을 하자 매수자가 파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고요. 계약금 포기하고.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 매수자 계약 파기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보통의 경우 매도자가 파기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매수자가 이렇게 실거주도 있는데 파기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성 동탄 린스트라우스 이거 10% 계약금 1.7억이나 이거 17억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포기하고 아예 그냥 계약을 없애버린 거예요. 수십 대 1 분양 미계약 증가. 자, 서울, 경기, 인천, 지방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고 금리 인상 거기에다가 대출 제한까지 여러 사중구가 섞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셌던 곳들이 미계약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줍줍 무슨 일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송도 자이더스타 35% 530가구나 포기했는데 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지면 관계상 대표적인 것만 영끌 그리고 또 고가 비싼 아파트를 무리하게 갭 투자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8월 7, 8, 9 이때 한 사람들일 거예요. 곧바로 매도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자, 2021년 8월 상투장에 호가로 잡았어. 그것도 얼마나 비싸게 잡았겠어요. 영끌을 했거나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야.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취득세, 복비 이거 손해보고 그냥 잔금 끝나자마자 곧바로 매도 진행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아파트들 그리고 얼마 전에 빌라 막 신고가 찍었는데 이제 거래도 안 되죠. 빌라들, 오피스텔들 이렇게 아파트 이게 주택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지금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전국 집값 강력한 하락 신호 8가지. 이 8가지를 보시면 아 이제 집값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구나 안정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합니다. 계약금보다 하락을 해요. 계약금보다도. 그리고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하겠죠. 계약금보다 하락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국은 17%, 지방은 26.7%. 지금 아주 미분양이 8월달까지 점점 줄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미계약도 증가합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 수십 대 1이면 뭐합니까? 계약을 안 해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점 낮다고 해서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제는 진짜 청약도 신중하세요.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넣어도 돼요. 다만 신혼타운 차익 환수하는 거 있죠. 이익을 환수하는 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하락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요. 80% 이상입니다. 즉 10개가 계약일이면 8개 이상은 떨어진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간 시세 하락, 실질적으로 하락이 이제 거의 제로까지 왔죠. 하락 지역이 매주마다 증가합니다. 오늘 또 증가했죠. 자, 급매 매물 증가. 매수자 우위다 보니까 시장이 매수자가 이제 우위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쌓이고 안 팔리니까 점점 급매가 쌓이는 거예요. 핵심 지역이 하락했다는 게 주목할 일이에요. 그 전에 강남은 뛰었었는데 이제 강남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상당히 탄탄한 거거든요. 25평이. 소형이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신축은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데 신축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추락했다는 건 상징적이고, 거래도 급감하면서 매수자가 완전히 실종됐죠. 2022년부터 2010년 대세 하락. 자, 보세요. 지금 2022년 현재하고 2010년 대세하고 너무 그대로 재현됩니다. 지금 2020년 시작 단계부터 예전에 2010년에서 13년까지 폭락했는데 지금 딱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얼마나 닮았는지. 먼저 2005년, 2015년 이때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죠. 그리고 2016년부터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5년까지로 한번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봤어요. 자, 일단 기간 2005년에서 10년 이때 상승했어요. 2011년에서 15년 크게 보면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기간 보세요. 15년에서 21년 상승한 거 맞죠? 작년까지. 근데 2022년부터 25년까지 이건 볼 것 없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대통령. 하필이면 이때 노무현 대통령 때 폭등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폭등을 했죠? 자, 새 정부는 폭락시킬 가능성이 커요. 왜? 세계 거품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생겼죠. 폭등 다음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생겼고 곧바로 폭락. 물론 2013년까지 빠진 건 꼭 경제위기 탓만은 아니에요. 2007년에 경제위기가 터져서 13년 너무 크죠. 이게 원인 제공은 맞고. 자, 이번에 경제위기 폭등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 원래 코로나가 터지면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거품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폭등을 해서 이제 사실상 코로나가 미국 경제위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폭락을 하겠죠, 결국은. 그 다음에 신도시 또 건설했어요. 이때 공급 부족하다는 말이 꼭꼭지장에 팽배하다 보니까 2기 신도시 무려 약 40개 정도의 2기 신도시가 폭탄이 날아들었죠. 그래서 미분양이 아예 넘쳐난 겁니다. 이번에 보세요. 신도시 건설 공급 부족 지금 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폭탄 생길 거예요. 더 많아요. 얘보다 한 50개 되고 입주 물량도 훨씬 많습니다. 150만이 넘죠. 그 다음에 상승지역 이때는요 버블7 수도권 주로 주요 지역 중심으로 뛰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상승지역 봤더니 수도권, 광역시, 전국 중소도시까지 다 뛰었어요. 이제는 전체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쪽 여기 뛰었던 곳들 반토막 났습니다. 이 뛴 곳들이요. 물론 이렇게까지 안 뛴 곳들은 그렇게까지 안 빠졌고, 근데 이번에는 다 뛰었기 때문에 그냥 너나 나나 할 것이 반토막 될 가능성이 커요. 자, 폭등 폭락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제로부터 3배, 안 뛴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할 때 보니까 제로부터 60% 폭락. 근데 이번에 보실래요? 2배에서 6배입니다. 제로가 없어요. 그리고 적게 떨어지는 건 20, 많게는 거의 70% 이상. 뭐 70% 떨어지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망해요. 그 사람만 망하지. 자, 그 다음에 정부 교체. 이때 왜 정부 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값 폭등한 다음에 노무현 정부 교체됐잖아요. 정권이 교체됐죠. 아예 그냥. 이번에 뭐 정권이 교체되든 대통령이 바뀌든 이제 바뀌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집값 폭등, 세금 문제가 생기고 이제 정권 또는 정부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10년 전 이거 한번 좀 더 보면은 이 꼭지 2006, 7년에 찍은 거예요. 쭉 내려왔어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2010년까지는 좀 이렇게 상승이라고 보면 이 기간에 10년부터 13년까지 완전 바닥을 쳤죠. 이게 0인인데. 자, 이번에는 2015년부터 볼게요. 쭉 올랐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올라갔어요. 2021년 말까지 뛰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예측이 되겠죠. 아마 이게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어디에 이 뒤로 2020년부터 너무 닮은 꼴입니다. 자, 이제 지역별 미래 최고 안전한 입지로 대피해라. 제가 대피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지방 사람이 굳이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는 없고요. 또
뭐 서울 사람이 굳이 지방까지 가서 실거주 아닌 걸 그렇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 자, 여러분들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으로 나눠서 으뜸 지역이 어디냐 한번 알아볼게요. 이곳은 안전할 겁니다. 물론 하락할 때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락할 때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또 상승장에 많이 뛴다 이 말이에요. 자, 봤더니 서울은 1등이 어디냐? 반포, 압구정, 삼성, 청담. 여기는 볼 것 없이 1등입니다. 여기를 이길 곳은 대한민국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강남 3구 일대. 명색이 강남 3구죠. 그래도 세 번째는 한강 라인에 뭐 마영성왕이라든가 동작구, 영등포구, 강서구, 뭐 관악구, 강동구 이렇게 강남 3구 포함한 한강 라인. 마지막으로 서울 전체를 표현했어요. 왜 그랬냐면 서울은 변두리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락장에. 자, 이제 경기, 인천은 선별 잘해야 돼요. 1등이 과천. 과천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은 광명도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분당, 수지 끝내주죠. 물론 광교까지 포함시킬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뢰, 교산. 교산 신도시는 3기 신도시인데 신도시만 밝힌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복정이네 뭐 이런 많잖아요. 걔들 택지지구도 많이 같이 갈 거예요. 네 번째 이제 GTX. 역에서 10분, 15분 이내 거리는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위험합니다. 거품이 심하니까.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자, 나중에 하락할 때 이거 잡으세요. 제가 아예 찝어 드렸잖아요. 여기는 가도 된다고. 광역 지방은 지금 어디가 뛸 것인지 상당히 변수가 많은데 굳이 따지자면 부산 쪽이 제일 좋아요. 부산이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곳만 좋습니다. 해운대, 수영구, 남구 이것도 바닷가가 보이는 고층 빌딩 아파트. 그리고 세종시하고 대전의 일부 지역들 여기는 긍정적이에요. 나머지 지역들은 지방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과 상관없이 조금 조심하세요. 자, 이제 최근 5년간 부동산 사이클 정부 대책 이것도 몇 번 해드린 건데 여기 보세요. 1, 2, 3, 4 때 마이너스가 많이 보이죠. 이 겨울만 되면 뭐 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많이 보여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 계절적 하락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하락 요인이 지금 많기는 한데 계절적 하락이 겹친 거예요. 그런데 4월, 5월 말 지나고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다 플러스예요. 거의. 엄청 뛰었죠. 실질적으로 보면 8월 달 이 대책이 나왔다라는 것은 집값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기 폭등했잖아요. 이게 올라왔잖아요. 여름에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9.13 여름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집값이. 겨울에 약했다가. 그리고 자, 여기 7.10 대책. 역시 여름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금리 대출 이게 거의 8월 달부터 꺾였잖아요. 여름에는 많이 뛰었잖아요. 엄청나게. 결국 이 2016년에도 그렇고 17년에도 그렇고 18년에도 그렇고 19년이 20년에도 그렇고 21년, 22년 22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21년에도 여름에 뛰었고 해마다 여름에는 예외 없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여름에 또 뛸 것이냐 이건 지켜 좀 봐야겠어요. 여기 지금 보랏빛 지금 0의 약간 밑에서 지금 제가 변곡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현재는 반반인데 약간 하락 쪽이 조금 무게중심이 더 있어요. 이 올라갈 가능성은 이 여름 폭등이라는 이런 것 더불어서 대선하고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그래요. 자, 부동산 4대 하락 변수 또는 상승 변수. 대선 지자체 선거,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새로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세우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집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부 정책입니다. 이제 2022년 집값 그래프 이제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봤어요. 자, 빅데이터 자료를 뽑았더니 상당히 거품이 심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자, 집값 그래프, 그 다음에 매수 지수, 고평가 지역을 분석을 해봤어요. 예전에 2006, 7년에 패닉바잉으로 많이 매수했는데 엄청 높죠. 이번에 2021, 2년에 패닉바잉이죠. 그러다가 이 꼭꼭지 찍고 여기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보죠? 보이죠? 그리고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은 지금 여기 사실상 거의 2012, 13년 있죠.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즉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매 전세 수급 지수를 봤더니 19년 이후 매도자 최고점 이제 매도자 매수자부터 보자고요. 자, 이 파란색이 매도자가 늘어났다는 표시가 나오죠.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주황색이
빨간색이 이게 매수자인데 매수자는 더 줄어들었죠. 골든크로스가 자꾸 벌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 수급 동향. 지금 전세값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값도. 자, 시도별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 뭔 말이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전세 대비만이 아니라도 집값 거품이 심하냐 안 심하냐를 보면, 자, 심한 지역들, 당연히 비싼 곳들이 몰려있는 서울이 제일 심하고요. 아직도 세종, 경기도, 인천, 부산, 즉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수도권과 광역시는 다 심하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냥. 그리고 도 단위들, 뭐 충북, 경남, 여기 집값 별로 싸잖아요. 물론 이것도 도시들은 비쌉니다. 여기 싸다고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창원시라든가 전주시라든가 이런 데가 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더 작은 소도시 또는 군 단위, 얘들이 안 올라서 이게 저평가라는 거예요. 자, 웬만한 도시들은 다 고평가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GDP, 소득, 통화량, 구매력 4개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집값이 2006, 7년 꼭지가 여기였는데 시가총액이 여기까지 뛰었어요. 엄청 뛰었죠. 그런데 GDP는 겨우 애게 제자리 걸음이에요. 조금 올라온 거예요.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소득 대비 볼까요? 자, 지금 이건 집값입니다. 항상 집값 흐름은 같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쵸?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는데, 소득은 이제 PIR 규모가 예전에는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꼭 그래프를 그린다면 소득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렇게.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온 거죠. 자, 이번에는 집값, 통화량하고 비교할게요. 돈 많이 찍어내니까 집값 많이 뛰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예전 2007년 꼭지 찍을 때고 이번에 꼭지가 여기인데 자, 통화량 볼까요? 여기에요. 통화량 여기인데 여기 보이시죠? 선? 그런데 집값은 더 뛰었어요. 돈을 그렇게 찍어냈는데 특히 이번에 특이사항이었잖아요. 뭐냐? 팬데믹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냈겠어요.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훨씬 더 많이 뛰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품이 심해요. 끝으로 주택 구매력 지수. 자, 집값은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로 뛰었는데 이게 내려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예전에 2006년, 7년 밝아갖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지금 보세요. 더 낮아요. 여기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시뻘겋고, 즉 많은 시간이 세월이 지나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그만큼 나빠졌다 이거죠. 2020년 서울 공급 급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데이터. 2021년, 22년에 늘어납니다. 공급. 입주 물량 부족만을 자꾸 끄집어내는데 원래 공급할 때도요. 집값 안 올라가요. 별로. 입주할 때는 떨어지고요. 폭락을 하고요. 자, 여기. 그럼 신도시는 오죽 하겠어요. 지금 사전청약 하고 있는데 날라가겠죠. 그리고 서울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은 예전부터 공급이 뭐 다 보세요. 도찐개찐이지. 서울은 그냥 그린벨트 안 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수는 것은 주택이 줄어드는 거고 공급이라고 해봤자 헌 것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근데 경기도는 달라요. 지방하고. 그냥 M1 그린벨트 또는 땅을 아예 갈아가지고 집을 새롭게 짓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물론 수도권이나 지방도 재개발, 재건축이 있지만 그거보다 신도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집값을 버티게 하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고분양가. 그래서 분양가 높은 것들이 집값을 버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분양가 이거 다운시켜야겠죠.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것도 집값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공시가격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는 거 안 좋죠? 코로나가 돈을 계속 찍어내고 소비 문제, 세금 문제 때문에 집값을 적극적으로 안 잡으니까 코로나가 기승 부리면 집값이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니까 다주택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쏟아지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양도세도 좀 고민을 해볼 문제예요. 자, 이제 GTX 인근의 집값 하락과 2020년 세계경제 악화. 여기 보세요. 인덕원 대우 무려 3.4억 빠졌네요. 12억 4천이 9억으로. 인덕원 대림 10.25억이 9억으로. 거의 11억 2천이 9억으로. 거의 2, 3억씩 기본적으로 빠졌고, 인천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11억이 9억 2억 빠졌고, 아무튼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 글로벌 캠퍼스 프로죠. 이렇게 기본 2, 3억씩 다 빠졌어요. GTX로 인해서
거품이 심하니까 빠졌다. 제가 이거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GTX네,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다고. 지금 호재가 많은 곳이 위험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걔들이 상승장에 너무 거품이 심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자, 세계 경제 급락 경고, 한국 경제 두렵다. 지금 다 다운이죠. 지금 내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망이 다 안 좋아요. 세계 선진국, 신흥개발도상국 다 할 것 없이. 자, 이제 이게 아파트인데 이제 거품 붕괴, 하늘 꼭지에서 거품 붕괴라고 딱 펑 하고 터졌네요. 지금 흐름대로라면 대사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설 이후부터 3월 대선이 분수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도자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하고 매도자들은 급매와 청약 동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